네, 안녕하십니까. 최창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수사의 종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라는 것이 범죄 혐의를 밝혀서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범인을 발견하거나 그다음에 증거를 수집하거나 하는 그런 활동을 수사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마친 후에 어떠한 처분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것을 이제 수사의 종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사기관이 뭐 사경, 사법경찰관리, 일반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그래서 뭐 사경이라고 하면 일반 사경을 말하는 것이고, 특사경, 특별사법경찰관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검사, 그다음에 공수처가 새로 설립됐으니까 공수처가 있는데, 공수처를 뭐 수사처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공수처라고 하고 있고, 공수처에 대해서는 특례만 몇 개 있으니까 검사의 사건 종결과 아주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이 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종결한 경우에는, 기소 의견인 경우에는 증거물과 함께 검찰로 송치하면 사건이 종결되겠죠. 예전과 똑같습니다. 기소 의견인 경우에는 사건을 송치한다, 뭐 그러면 될 것이고, 불기소 의견인 경우, 불기소인 경우에는 2021년부터 경찰에게 1차적 수사 종결권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사건이 종결돼야 되는데, 그거를 90일 검찰에 증거물과 함께 송부하여서 검사가 90일간 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또 부당하거나 위협하거나 하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재수사를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에 대해서는 검사가 기소하려고 딱 보니까 여기 좀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는 보완 수사를 요구, 이제 request 한다든가 demand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부한 것, 불기소 의견으로 1차 종결한 걸 송부하면 이제 검사가 검토를 했을 때 미흡한 것이 있다, 이거를 조금 더 수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재수사를 요청, ask, 부탁하는 것에 불과하죠. 부탁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에게 1차적 수사 종결권이 있다고 한다면, 검사 입장에서는 이제 지휘복종 관계도 아니고 협력 관계인데, 타기관에서 종결한 사건을 굳이 자기가 가져와서 열심히 봐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갖고 있다가 그대로 내려보내면 1차 수사가 종결되는데, 그러면 검사가 새로 검토하는 이 행위는 뭐냐? 경찰의 1차 수사권을 승인하는 것이냐? 그냥 왔다가 그냥 거쳐가는 것이냐? 협력기관에 있는 타기관의 기록을 검찰에서 열심히 봐줄 이유가 있을까요? 뭐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런 의문이 들고, 재정 신청에 있어서도 검찰 항고가 끝나고 재정 신청을 했는데, 법원의 입장에서도 사회적 이목을 끌 만한 큰 사건이 아니라면 굳이 타기관에서 원처분 검사와 고검의 항고 검사가 본 것을 다시 봐가지고 재정 신청을 기소를 한다는 것이 맞는지, 그래서 재정 신청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합니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하튼 현재의 제도에 의하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기소하거나 불기소하면 되겠지만, 조금 부족한 경우, 검사들이 요즘 직접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그런 식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경찰이 1차적 수사 종결권을 행사한 사건이지만 불기소 의견인 경우에는 검찰에 송부하여서 90일 이내에 검사가 기록을 보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재수사를 요청하는 그런 식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4개의 범죄 사실을 고소를 했는데 2개는 기소 의견, 2개는 불기소 의견 이렇게 됐을 경우에 기소 의견으로 간 2개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검사는 보완 수사를 요구하고 그다음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부한 것은 재수사를 요청하고 그러면 사건이 찢어져서 서로 다른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좀 모아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현재의 제도 운영상에 조금 모순, 좀 문제점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일체적 수사 종결권을 행사하면서 불송치 처분을 한다. 일체적 수사 종결권을 행사한다고 하는 경우에 당사자에게 통지가 갈 것인데 그런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의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검찰로 기록이 가서 검사가 이제 기록을 검토하게 되는데 근데 이의 신청 기간이 없습니다. 검찰 항고의 경우는 30일로 규정되어 있는데 기록 기간이 없어서 왜 이의 신청 기간을 규정하지 않았는지 좀 궁금한데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면 1년이고 2년이고 뒤에 다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경우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는데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거나 또는 수사를 해서 기소할 만하다라고 하면 검사는 구공판 신병이 구속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구속을 해서 공판할 것이고 통상적으로는 불구속 기소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벌금형으로 기소하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생각될 경우에는 구약식 벌금형을 부여하는 그런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 이외에는 이제 기소 말고 이제 불기소를 하게 되는데 불기소라는 것이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공소 보류, 각하 뭐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고소장 같은 것을 봤을 때 그 고소장을 읽어봐도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그런 내용이 가끔 있습니다. 뭐 자기의 불기소 처분했던 사람을 검사를 또 기소하고 경찰관도 기소하고 항고 검사도 기소하고 재상 신청했던 판사도 기소하고 또 대법원에 가면 또 대법원 판사도 대법관들도 기소하고 고소하고 그리고 또 뭐 헌재로 갔다 뭐 헌법재판관도 고소하고 이렇게 해서 100명 그리고 또 그 사건을 처분한 검사를 또 고소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맨 처음에 한두 명 있다가 뭐 20명, 30명, 100명까지 고소하고 계속 사건이 붙어서 그런 사건은 감찰을 담당하는 부서에 배당이 되는데 감찰부원과 부서장까지 계속 피의자의 이름이 들어 있어서 그런 사건을 또 누구에게 배당을 해서 처리해야 되는지 하는 좀 사건 처리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일목요연하게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수기로 알아보기 어렵게 한다거나 너무나 명백하게 이미 결정이 있는데 또 고소를 하거나 하는 그런 사건이 있어 그런 경우에는 각하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소권 없음이라는 것은 이미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아니면 확정 판결이 있다. 뭐 이런 경우에는 또 수사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는 것은 뭐 확정 판결이 있다거나 일반 사면이 있는 경우, 일반 사면, 특별 사면 아니라 일반 사면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사건 처리할 때는 공소시효가 자기가 수사를 하던 도중에 공소시효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검사가 자기가 사건 기록을 갖고 있는 동안에 임무를 해태했다는 것이 되니까 자기가 수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도록 항상 사건이 배당되면 공소시효가 언젠가 하는 것을 찾아봐야 되죠.
범죄사실이 여러 개인 경우에 단기 공소시효에 걸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특히 검사들이 주의를 해야 됩니다. 네. 범죄 후에 법령 개표로 형이 폐지된 경우, 형이 면제된 경우, 또 재판권이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재판권이 없는 경우에도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라든가 외국의 원수나 외교 사절의 취해 법권, 또 소파 협상에 따라서 공소권이 없는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공소가 제기돼 있어요. 그래서 미상장고가 나오면 미상장고를 확인해서 이미 이것이 기소가 돼서 법정에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사건이 동일 사건인지 포괄일죄인지 보고 동일한 사건이면 공소권 없이 처분하고 그다음에 포괄일죄인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사건을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고발이 없거나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폭행 협박 같은 죄에 있어서 처벌 의사가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뭐 두꺼운 사건인 경우에 오래된 사건인데 제기가 돼서 기록을 가지고 왔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법인이 해산됐다거나 피의자가 사망했다. 그런 경우에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있어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3조 소정의 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된 경우 또 부정수표 단속법에 있어서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소권 없음 처분 말고 죄가 안 됨이라는 처분이 있는데 사실상 그 위법성 조각 사유라든가 책임 조각 사유 이런 경우에 죄가 안 됨이라는 처분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위법성 조각 사유, 특히 정당방위 같은 것이 잘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죄가 안 됨 처분한 경험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이렇게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 경우라든가 또는 형사미성년자, 심신상실자, 강요된 행위 뭐 이런 법률이 차고 이런 경우에 책임 조각 사유라고 보는데 책임 조각 사유로 인해서 죄가 안 된 처분을 해본 경험도 저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형법에서 가끔 뭐 처벌하지 않는다. 친족 등의 범죄 은닉, 증거인멸에 대해서 친족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도 그 자체를 입건을 안 하기 때문에 죄가 안 된 처분을 해본 경험이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죄 혐의 없음 처분 이것이 이제 판사가 쓰는 무죄 판결과 유사한 것이죠. 범죄 혐의 없음 결정문을 잘 쓰는 검사가 법률상으로 가장 그 실력 있는 검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범죄 혐의 없음 두 가지가 있는데 범죄 인정 안 됨, 범죄 인정 안 됨과 증거 불충분 있는데 범죄 인정 안 됨은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도 범죄 인정 안 됨이란 처분은 거의 하지 않고 뭐 그렇게 보일 염려가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결정문을 쓸 때 증거 불충분으로 결정문을 쓰게 되죠. 범죄 인정 안 됨이라는 처분도 거의 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범죄 혐의 증거 불충분은 인정되는 사실을 먼저 이러이러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제 고소인은 이렇게 주장한다. 고소인이 주장해서 쓰고 피의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변수한다라고 쓰고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쓴 다음에 이렇게 보면 피의자 말이 신빙성이 더 있고 고소인은 그 외에도 이러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으나 뭐 이러이러한 증거에 의하면 피의사실 인정이 부족하다.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고 그래서 범죄 증거 불충분이다. 그래서 범죄 혐의 없음 결정을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그리고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형사 정책상으로 기소를 하는 것보다는
불기소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해서 하는데 형법 51조의 사정을 참작해서 초범이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학생이거나 피해가 변제되었거나 해서 초범으로 학생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 이번에 한하여 그 소출 위험이 상당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다. 이렇게 결정을 써서 기소유예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피의자의 소재가 밝혀지지 않거나 누군지 모르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기소중지 처분을 하고 피의자가 둘인데 한 명이 다른 사람 핑계를 대거나 할 때 또는 고소인이라든 고소인이 주장과 피의자의 주장이 달라서 대질 조사해야 되는데 고소인이 그다음에 연락이 안 된다거나 피의자가 어떤 변명을 하는데 그 피의자 변명에 부합하는 특별한 참고인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참고인이 없어서 피의자 주장의 진위 여부를 밝힐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참고인 준위를 합니다. 그런데 전국 처분을 하지 않고 중간 처분인 참고인 중지 처분을 하는 것은 이게 범죄가 암장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대검에서 감사 나오면 참고인 중지 사건을 항상 철저하게 감사를 하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공소보류 국가보안법 사건에 있어서 공소를 보류하는 2년간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는 공소보류가 있는데 국가보안법 사건에 있는 특별한 사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식 판단과 이 있으면 형식 판단과 실질적인 판단을 뭐를 먼저 해야 되느냐 그러면 형식 판단을 먼저 하고 중간 처분과 종국 처분이 있으면 종국 처분을 먼저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도주 차량이 있는데 도주 차량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있었으면은 옛날에는 기소중지위원으로 송치되더라도 피의자 인적사항 불상으로 단기간 내에 검거 가능성이 없어서 소출 위험이 상당하다고 해서 기소 중지 의견으로 온 것을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니 내 사건이 잡히지도 않았는데 왜 기소유예 처분을 해서 사건이 없어졌습니까? 라는 항의가 와서 그렇게 성명불상자 기소중지 사건도 그대로 기소중지를 하라라는 지침이 내려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요약드리면 사경 입장에서는 기소의견으로 수사된 것은 기소의견을 송치하면 종결되는 것이고 일제학 수사 종결권이 부여됨으로 인해서 불송치 결정을 하는 사건은 1차적으로 종결하는데 그 기록은 90일간 검찰로 가서 검사가 기록을 보고 다시 내려오는 좀 법률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타기관의 기록을 다른 사람 검찰이 사경의 기록을 검사가 아무런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가서 보고 도로 내려온다. 그런데 그 법적 성격이 무엇이냐, 승인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는데 하여튼 현재는 제도가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검사 입장에서는 기소할 사건은 기소, 공판, 약식하고 불수할 사건은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죄가 안 되면 혐의 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각하, 공소 보류 이런 거 처분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시한부 기소중지가 있는데 의료 사건이라든가 저작권 사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될 사건 아니면 참 고소인 등이 입원해 있거나 2달간 외과 안 왔다고 오는데 꼭 들어옵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시한부 기소 중지 사건을 하기도 하는데 검사들이 미제 수를 줄이기 위해서 시한부 기소 중지를 한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어서 시한부 기소 중지 대장을 만들어 놓고 직원들이 한 달 넘어갈 때마다 체크를 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수사의 종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